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응.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선희의 토인비올 이서원입니다. 최선입니다. 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서원을 세우고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형, 저 어릴 때 제가 그 제일 많이 봤던 동화책이 흥부와 놀부예요. 그러면서 그래. 제일 먼저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는 욕심내면 안 된다. 욕심내면 안 된다는 소리였는데 욕심을 글을 풀어보면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렇지. 그죠? 그렇지. 근데 말 뜻대로는 그대로 좋은데 이게 과할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하게 바랄 때 그걸 그렇지, 욕심이라고 그렇지, 할 텐데 그렇지. 욕심하고 비슷한 말 중에 사회복지에서 뺄 수 없는 말이 욕구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예, 바라는 바를 구하다. 근데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가? 그 구한다고 할 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선명해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에서도 당신이 원하는 걸 줄게요. 당신의 욕구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 서비스를 주고 사례 관리를 하고 돌봐줄게요. 지역사회를 조직할게요. 이런 게 사회복지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욕구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 그렇지. 네.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욕구,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줄 수 있는 서비스, 그것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경제학을 했을 때 수요와 공급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수요는 욕구이고 공급은 사회 서비스 이렇게 볼 수 그렇지. 있는 겁니다. 아, 그렇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주 다루는 사례 관리도 네, 사실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를 해결해 가는 것이 목적이잖아. 아, 그 말 좋다. 복합적인, 음. 복합적인.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제대로 확인하고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욕구 조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찍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 단지 욕구 조사 정확한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정확한 욕구 조사, 제대로 그렇지. 된 욕구 조사. 그렇지. 이 욕구조사라고 하는 거는 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도 하고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도 예, 예. 하지만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서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을 위해서도 욕구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네. 형, 근데 그 앰뷸런스가 달리잖아요. 그때 몸이 다치면 응급차로 바로 부르기도 하고 옆 사람도 너 이거 다쳤으니까 빨리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의 앰뷸런스는 잘 안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왜 마음의 앰뷸런스는 잘 안 부르냐면 자기를 속이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욕구라는 것도 마음의 응급 상황처럼 정작 나는 먹을 것이 필요한데 술을 원한다든지 이랬을 때 클라이언트가 뭘 원하세요 했을 때 저는 술만 있으면 돼요. 밥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정작 필요한 건 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예.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네요. 본인조차 내게 가장 적합하고 적절하고 정확한 욕구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렇지. 이것이 욕구 조사가 얼마나 어려운가, 또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준다. 맞아. 네. 욕구와 관련돼서 내가 강의를 하거나 교육을 네. 할 때 드는 예가 꼭 있어. 아, 저도 듣고 싶네요. 네. 뭐냐면 우리 가족이 이제 집사람하고 애하고 같이 이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되게 이렇게 가족이 모이면 아이들 중심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어른은 뒷전이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소리한테, 소라, 뭘 먹고 싶니? 그랬더니 스파게티가 먹고 싶다고 했어. 아무런 보기를 준 게 아닌데 아하. 본인은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고 했어. 그래? 그러면 우리 스파게티를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이제 합의해서 갔단 말이야. 그 스파게티를 잘하는 집에 갔는데 거기는 마침 스테이크도 잘하는 집이야. 네. 그래서
그래서 소리한테 웃으면서 소라, 넌 스파게티가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면 스파게티를 골라. 아빠는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 그래서 스테이크를 먹을 거야. 네. 그랬더니 아예 눈빛이 달라지는 거야. 왜? 자기도 스테이크를 먹고 싶거든. 내가 그때 그랬어. 이제 욕구 조사나 욕구를 강의하니까 아빠가 뭔가를 보기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네가 뭘 먹고 싶냐 그랬을 때 네가 스파게티가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지금은 스테이크를 먹겠다고 그래? 그랬더니 그때는 스테이크를 생각 못했지. 그런데 나는 이게 욕구 조사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사례 장면이라고 아주 생각해. 상징적인 사례네요. 그죠? 그렇지. 상징적인 사례네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스테이크 예시도 있었으면 스테이크 골랐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그런 거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에게 묻지. 네. 그 클라이언트가 답을 해. 네. 그러면 욕구 조사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 네. 근데 과연 그것이 클라이언트의 본질적인 네. 가장 원하는 욕구인가?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네. 저도 이제 상담을 하지만 그 상담도 묻거든요. 그 사람이 풀고 싶은 마음의 어려움에 대해서. 근데 듣다 보면 정작 문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다른 근본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는 능력이 전문가의 역량이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대답하는 대로 자꾸 상담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지. 맞아. 마치 그것처럼 이것도 똑같네요. 그죠? 역시 우리는 기승전 전문성.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욕구조사야말로 가장 먼저 첫 단추를 이렇게 채우는 것으로 이 욕구조사에 따라서 이 뒤에 서비스가 다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첫 단추를 채워줘야 된다. 그렇지. 그게 너무 중요한 과정이야. 그래서 사례 관리에 있어서도 욕구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월계복지관의 사례 관리에서는 사정을 하는 기간이 한 달 걸려. 네. 와, 벌써 그 한 달 걸린다는 그 말 속에 이 커피에 엑기스가 들어있듯이 다 들어있네요. 맞아. 그냥 사흘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한 달 30일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아는 그 공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공방의 선생님이 좀 특이해요. 특이해가지고 문제 있는 아이들이 와서 목공을 하게 해요. 목공을 하게 했는데 연필을 못 쓰게 해요. 자꾸 지우고 이러지 말라고 네 생각을 그대로 그리라고. 근데 깎고 대패로 다듬고 뭐 이런 것들은 시간이 굉장히 짧고 무엇을 왜 만들까에 한 달이 걸려요. 그리고 나면 사흘 동안 만들어 버리는 거지. 예, 이거는 순식간이라는 거죠. 내가 왜 만들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정확히 그림이 그려지면 그땐 순식간에 하는 건 쉽다. 그래서 제가 백범 기념관에 갔더니 형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는 것은 어렵고 행하는 것은 쉽다 해서 지난행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지난이 욕구를 아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그리고 정말 신중해야 된다. 한 달이 걸려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이것을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 의사도 정확히 병을 진단해야만 그 뒤에 약이 나가고 처치가 나고 수술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하고 지금 얘기하면서 뭐 성질 급한 여기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벌써 이러겠지만 우물에 가서 성령 찾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먼저 욕구조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야기를 서로 확인한 후에 그 뒤에 그 한 달 걸리는 동안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내친 김에 지금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 네. 아니 한 가지 네네. 예만 더 얘기를 네네네네. 하고 싶은데 예전에 내가 이제 복지기관들이 멘토링을 많이 했었어 아이들에 대한 형이? 복지 기관들이 네. 네네네. 멘토링을 할 때는 멘토하고 멘티하고 연결해 주는 거잖아. 그렇지요. 근데 이제 멘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멘티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아이들이요. 네네네. 근데 바로 이해가 되네.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같이 멘티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뭐 할까 해서 같이 계획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는데 안 나와. 네. 왜 안 나올까? 네. 그게 그 아이의 본질적인 욕구가 아니니까. 네. 아니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바라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라면 왜 안 나가겠어? 그치? 네, 형. 정확히 일치하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까요?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잦은 일이에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늘 듣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약속을 안 지켜요. 컴퓨터를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3시간, 4시간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자발적으로 한 약속이 아닌 것은 그건 약속이 아니라 규칙이다. 그래서 아이는 규칙을 지키고 싶지 않다. 약속한 게 아니다. 자기도 자발적으로 흔쾌히 한 약속만 약속이다. 라고 그렇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멘토가 가서 이거 괜찮지? 괜찮지? 네. 이렇게 해서 한 약속은 안 지키게 된다. 그렇지. 그게 규칙도 되면서 사실 자기가 스스로 나는 2시간만 할게요 라고 했지만 자발성이 없어요. 본인의 근본적인 욕구는 게임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예가 멘토와 멘티의 예가 일상에서도 늘 흔히 일어나는 우리가 욕구 기반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가. 그렇지. 그게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네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면 왜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 해서 반 이상 70% 80%를 간 거나 마찬가지야. 네. 형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것도 서로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 사례도 들었으니 다음에는 어떻게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한 달 걸리는 걸 할 건가 하는 얘기를 우리 같이 나눌 거죠? 욕구의 종류들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고. 이게 역시 한 달인데 제가 또 우물에 가서 그래. 좋습니다. 욕구의 종류 굉장히 흥미가 생기는 일인데 오케이.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욕구의 종류로 토인비올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서원이었습니다. 최선입니다.